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다. 그의 책은 평생 곁에 끼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자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음미해야 한다. 쇼펜하우어. 안녕하세요.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17세기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칭송받았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생 지침서로 여전히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현실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 수칙들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사람이 아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통찰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짙어진 가을과 어울리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인지하고 있어라. 당신의 탁월한 재능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 재능을 더욱 육성하고 나머지 재능들도 보완하라. 무언가에서 탁월함을 보였다는 것은 장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신의 우수한 특성을 관찰해 여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라. 혹자는 직접 능력이 뛰어나고 혹자는 용기에 있어서 따를 자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방치해 그 무엇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우쭐해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오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흥분은 영혼에 병든 즙이다. 감정이 그렇게 북받칠 때마다 지혜는 병이 든다. 사악한 감정이 솟아올라 입 밖으로 내뱉어지면 그만큼 명예도 위험해진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 처해서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크게 되어라. 아니, 그 행복과 불행에 초연의 경탄을 자아내라. 지성이 깊이 숙고한 것을 행동이 신속하게 이행한다. 성급함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들은 공격 시점을 알지 못하며 사전 준비도 없이 일에 달려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몸을 사리다가 이를 그르친다. 예견은 예방책을 낳지만 행동력의 결연은 때로 올바른 판단의 열매를 시들게 하기 때문이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그 무엇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는 이미 많은 것을 행한 것이다. 서두르되 서두르지 말라는 것은 진정 제왕의 좌우명이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라. 사람의 심성은 7년마다 변한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의 감심력을 더욱 훌륭하고 고상하게 만들라. 사람이 태어나 7년이 지나면 이성이 들어선다. 그 이후에는 7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완전성이 더해진다.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해 그 과정에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전도 기대하라. 많은 사람들은 지위나 직무에 따라 행동도 변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최고의 지위에 이를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사람은 20세에 공작이 되며 30세에 사자, 40세에는 낙타, 50세이면 뱀이다. 60세일 때는 개가 되고 70세가 되면 원숭이가 된다. 그리고 80세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과 노력으로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가 되어라. 지혜롭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매력이 된다. 이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석 같은 매력을 지니면 모든 일에서 실제 이익보다 더 큰 호의를 얻을 수 있다. 남들의 호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공적은 찬사를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탁월한 매력이며 이것은 행운의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결 더 쉬워진다. 탁월한 자연 정원도 인공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뿌리를 내리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인공의 노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고 점차 일반인들의 호의를 소유하라.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이용해야 한다. 누구든 늘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변화에서 신선함을 느끼며 반짝반짝하는 이 새로운 범상함은 식상한 우월함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 새로움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나흘만 지나도 존경은 사라진다. 그러니 처음에 좋은 평가를 잘 이용해 찬사가 금세 사라지기 전에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모두 취하라. 새로움의 열기가 일단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의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건태로 바뀐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그때는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하는 일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라. 당신이 하는 일의 내적 가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누구나 핵심까지 꿰뚫고 들어온다거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 대다수는 이미 모두들 몰려있는 곳으로 따라갈 뿐이다. 그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만 보일 뿐이기에 자신이 하는 일을 우러러보게 하고 때로는 널리 알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멋진 이름으로 존경심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때 모든 가장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현명한 사람만이 자신의 일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역시 일반인을 자극하는 한 방법이다. 누구나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에 대한 허기가 열망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일을 절대로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라 멸시만 불러올 뿐이다. 모든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갈망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지성과 감신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게 하라.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고자 할 때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바닥까지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게 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는 하지만 자신을 헤아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내서는 안 된다. 실망할 위험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온전히 당신의 근본까지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마라.
재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추측과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커다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단 한 가지만 충족되면 온전할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그들은 절대로 완전함의 정상에 다다르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사소한 점만 개선하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가령 어떤 이들에겐 진지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커다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아쉬워하게 만드는 친절함이 부족하다. 어떤 이들은 실천력이 미미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제력이 없다. 이런 모든 결점들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만 하면 쉽게 고쳐질 수 있다. 주의력만 가진다면 선천적인 것에서 제2의 천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라. 언제나 기대감을 길들일 줄 알아야 한다. 많은 것은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빛나는 행위는 더 빛나는 행위를 예고한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힘과 지식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은 위대한 예술행위다. 그로 인해 당신은 더욱더 많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매사에 언제나 여분을 지녀야 한다. 매사에 언제나 여분을 지녀라. 그래야 당신의 탁월함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의 모든 능력과 힘을 한꺼번에 모든 일에 소모하지 마라. 나쁜 결과에 이를 위험이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도피처는 언제나 갖고 있어야 한다. 구원병은 공격보다 더 도움이 된다. 구원병은 당신의 가치와 명망을 더욱 높여주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언제나 안전하게 일에 접근하며 헤시오도스의 그 신랄한 역설이 이러한 신중함에도 적용된다. 절반은 전부보다 더 많다.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이야기할 때는 주의하라. 경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조심하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 말에 조심해야 한다. 말을 내뱉기 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하라.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하찮은 것은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연습을 하라. 비밀스러운 것은 신의 색채를 띈다. 말할 때 경솔한 사람은 곧 다른 이에게 압도당하거나 추월당할 것이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학 둘 중 하나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에 내맡긴다. 이는 일상적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이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 아첨이나 비난, 두 암초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에 현명한 자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라.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 그러면 과거에도 탁월함을 볼 줄 알았기에 지금도 알아본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당신의 감신력에 대한 호평이 증가할 것이다. 예전에도 완전함을 존중할 줄 알았던 자는 나중에도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야깃거리, 따라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된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완전함에 대해 정중함을 가지도록 매우 섬세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언제나 험담만을 일삼으며 없는 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춘다. 이것은 이런 일의 간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일 뿐이다. 어제의 탁월한 공적보다 오늘의 평범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정치가도 많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이 모든 교활함을 꿰뚫어보고 과장된 이야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아첨하는 말에 가슴을 부풀지도 않는다. 신중한 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달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자들을 통찰해낸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대화할 때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기에 그로 인해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이기에 편지를 쓸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의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경험 많은 자는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지니.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긴다. 대화는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보다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려는 척 가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가 당신과의 만남에서 몸을 뺄 것이며 그 대화는 더욱 비싸질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재능 있는 두뇌에 대한 보증이 바로 침묵이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개봉된 편지와 같다. 바닥이 깊은 곳에는 비밀도 깊이 묻혀 있다. 바닥이 깊은 곳은 중요한 것들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넓기 때문이다. 침묵은 강건한 자기 억제에서 나오며 이렇게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토록 많은 이들이 본인들에게 이 자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든다. 건전한 분별력은 절제된 내면의 목소리에 있다. 침묵이 맞서 싸워야 하는 위험은 바로 잘못된 곳으로 유혹하려는 상대의 각종 시도와 무언가를 몰아내려는 상대의 빈정거림이다. 신중한 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꼭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꼭 행할 필요도 없다. 입에 설탕을 물고 당신의 말을 달콤하게 적셔라. 화살은 육체를 뚫지만 나쁜 말은 영혼을 간통한다. 좋은 냄새가 나는 반죽은 호흡도 유쾌하게 만든다. 공기를 파는 법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삶의 지혜다.
천냥빚도 말로 갚으며 말만 잘하면 불가능한 일도 관철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기를 주고 공기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제왕의 숨결은 용기와 힘도 쳐부술 수 있다. 언제나 입에 설탕을 가득 물고 당신의 말을 달콤하게 적셔라. 그로써 적에게도 그 달콤함을 느끼게 하라.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려면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 우정어린 사귐은 지식의 학교이며 즐거움을 주는 가르침의 길이다. 당신의 벗을 스승으로 삼아 배움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도록 하라. 통찰력을 갖춘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들과 말하는 것에서 찬사를 얻고 그들과 듣는 것에서 유용한 것들을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접근하는 것은 흔히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한 수 더 높은 방식이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지혜로운 이들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 우리 주위에는 지혜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체가 비범한 사례들과 교류, 위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동시에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 또한 훌륭한 각종 지혜를 전달하는 격조 높은 학문의 전당을 형성하고 있다.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거절의 방법도 다양하다. 한 사람의 안이유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예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왜냐하면 금빛 찬란한 거절이 몸이 건조하기 그지없는 승낙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거절을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겐 거절이 언제나 최고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혹 나중에 모든 것을 허락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쳐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간청하는 사람이 점차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라. 또한 그 무엇도 결코 완전히 송두리째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설 것이다. 거절의 쓴맛의 달콤함을 가미해주는 약간의 희망을 언제나 조금은 남겨두라. 마지막으로 호의가 사라져버린 빈 공간을 정중함으로 메우라. 승낙이나 거절의 말은 빨리 하되 언제나 오랜 생각을 거친 후에 하라.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마라. 당신이 위에 있거나 당신이 아래에 서 있음으로써 당신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장점이 더 많은 자가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다른 이가 주연을 맡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조연을 맡게 되어 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남겨두라. 밤하늘의 달은 오직 별들 사이에 있을 때에만 빛이 난다. 태양이 뜨면 달은 나타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을 그늘로 가릴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과 사귀라. 그런 식으로 파블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눈에 띄게 했다. 수행하는 시녀들을 못생긴 이들로 고르고
그들에게 추한 옷을 입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위험에 빠지거나 자신의 명성을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지도 마라. 아직 일이 진행 중에 있다면 탁월한 자와 어울려라. 그러나 이미 성공했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해야 한다.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허물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그 즉시 우월함을 상실하며 당신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게 됨으로써 존경심도 잃게 된다. 별은 우리 손에 닿지 않기에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부침성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조심스레 감추고 있던 결점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누구와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찮은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럽기에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의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지어주어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적에게는 언제나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것도 가장 확실한 관용의 문을 열어두라. 너무 성급한 복수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비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